캐드는 처음 일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5시간, 그러니까 5번째 시간이죠. 요때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요 고비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요. 왜냐면은 우리가 쓰는 명령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손으로 제도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선을 그리는 도구, 원을 그리는 도구. 2개예요. 그러니까 캐드 명령어도 2개 설명할 겁니다. 선 그리기, 원 그리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선 그리고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오스냅이라는 기능이에요. 오브젝트 스냅. 여기다 적어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서클입니다. 원 그리기. 그 다음에 오스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객체 스냅이라고 하고 이렇게 씁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죠? 저 스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냅이라고 해요. 오브젝트라는 말은 사물이란 뜻입니다. 물체란 뜻이에요. 선, 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이 선이나 원에 특정한 위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의 끝점, 원의 중심점. 사실은 이런 건 좌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시키는 거예요. 캐드한테 시키는 겁니다. 선의 끝점 좀 찾아봐. 원의 중심점 찾아봐.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원의 중심 좌표 찾아줘. 선의 끝점 좌표 찾아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캐드가 알아서 해요. 모든 공식은 다 캐드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시키는 입장인 겁니다. 캐드한테 너는 어려운 거 해. 나는 쉬운 거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셋.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복사하는 기능. 그 다음에 자르기. 연장하기. 이렇게요. 선을 그릴 때 실제로 손으로 설계를 할 때 길게 그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우개를 지우는 거예요. 여기는 지우개가 없으니까 트림으로 자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선이 모자랄 때도 있어요. 짧아서 내가 길게 했는데 어떤 때는 짧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 선을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연장해서 그린단 말이죠. 네, 연장하기, 익스텐드. 이렇게요. 라인, 서클, 오스냅, 옵셋, 트림, 익스텐드. 이렇게 6가지면 도면 다 그립니다. 도면 다 그려요. 소위 말해서 걷는다라고 하는 거죠. 걸을 수 있으면 뛸 수도 있겠죠. 뛸 수도 있으면 자전거 탈 수도 있고 오토바이 탈 수도 있고 뭐 차도 운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많이 한다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얘는 걷는 개념입니다. 걷는 개념이라면 명령어를 추가하게 되면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 때까지가 힘들어요. 여기까지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나한테 계속 살이 붙는 거예요. 살이 붙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버텨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오늘은 상대 극좌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상대 극좌표는 상대 좌표보다 훨씬 쉬워요. 뭐가 쉽냐면 실질적으로 선의 길이를 넣습니다. 선의 길이를 넣고 그 선의 각도를 쓰는 겁니다. 여기 각도라고 썼지만 방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100mm를 이쪽 방향으로 그려줘. 200mm를 이쪽 방향으로 그려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방향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각도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 카페인데 기억하시나요? 제 카페?
카페로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이 파일이 원래 이렇게 새까만 건 아니에요. PNG 파일이라 그래요. 투명도가 들어가서 그렇고, 이거 새 탭에 열기 누르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배경이 까만색이라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게 각도입니다. CAD에서 사용하는 각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각도계를 들고 다녔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반원짜리, 좀 잘 사는 집 애들은 이렇게 원으로. 어떻게 했나요? 그 원의 중심에다가 꼭지점 대고, 그 다음에 0도 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각도를 측정을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CAD는 중심점을 옮겨가는 건 맞아요. 중심점을 옮겨가는 건 맞는데, 뭐가 안 돌아가요? 0도가 안 돌아가요. 0도가 안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0도는 고정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0도의 방향 있죠? 네, 얘가 고정입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플러스 방향. 지금 보시면 여기가 0도잖아요. 이건 안 바뀝니다. 이 각도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긴 항상 0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AD에서 각도를 따진다 그러면 0도에서부터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계가 이쪽으로 돌아가죠.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여기가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330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각도를 계산할 때 시계 방향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각도가 되는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각도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사각형 있죠?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죠. 어떻게 생겼나요? 네모나게 생겼죠, 그죠? 선의 방향이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0도, 90도, 180도, 270도. 맞나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이건 0도죠? 자, 여기서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따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죠? 이건 90도. 다시 여기서부터 따지는 겁니다. 일로 가니까 180도. 다시 여기서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니까 270도. 맞나요? 네,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옆에다 각도계를 띄워놓고, 자, 라인 시작점은 내 마음대로, 골뱅이 상대적입니다. 선의 길이가 50입니다. 오른쪽이 더 크네요. 0도 방향으로. 선이 그려졌나요?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얘는 각도를 분리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 썼던 x, y를 나누는 구분자가 쉼표였죠. 그러면 얘도 쉼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쉼표로 나누면 좌표로 인식할 거 아닙니까? 극좌표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키보드를 보세요. 쉼표 위에 뭐가 있나?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화살표가 있죠. 네, Shift 쉼표가 바로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키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키예요. 동일한 키를 누르게끔 유도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똑같이 X, Y, 길이, 좌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똑같은 키를 쓰는 겁니다. 간혹 이거 왼쪽이 더 크다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골뱅이, 각도, 길이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죠. 상대 극좌표는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CAD 전반적으로 어순이 뒤바뀌어 있는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는데 요 근방에 시청이 있어요. 요 근방에. 물론 저기 멀리 있죠. 그죠? 근데 요 근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는데 누군가 와서 시청에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이쪽으로 200m만 가세요. 또는 이쪽으로 2블럭만 가세요. 맞나요? 뭐가 먼저 나왔나요? 방향이 먼저 나왔죠. 이쪽으로 방향이 먼저 나왔죠. 네, 우리나라 말은 방향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거리가 뒤에 나와요.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나요? 뭐가 먼저 나오나요? 길이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m만 이쪽으로 가주세요.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영어권에 그만큼 능숙한 겁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확실히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변환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40대가 넘어가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그 유연한 사고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20대, 30대들이 잘 쓸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유연한 사고방식. 그리고 영어에 조금 더 가까운 걸, 그러니까 영어를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별 차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래 보세요. 각도, 길이잖아요. 그죠? 저건 한국 방식이란 말이죠. 심지어 부등호가 바뀌었죠. 오토캐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할까요? 안 한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어순이 바뀌어 있는 건 우리나라 말하고 일본 말밖에 없죠. 그죠? 영어하고 어순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건 우리나라 말하고 일본어밖에 없단 말이죠. 심지어 중국어는 영어랑 어순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계세요. 각도 왼쪽이 더 크다? 길이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건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길이 오른쪽이 더 크다? 각도. 저 오른쪽이 더 크다는 Shift 키하고 쉼표입니다. 프로그램 할 때 애초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은 겁니다. 동일한 키를 누르라고 유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길이, 각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골뱅이 길이를 쓰고 오른쪽이 더 크다.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야죠. 전 90도 방향입니다. 90 그리고 엔터. 다시 골뱅이 50만큼 180도 방향. 0도면 이쪽이죠? 180도면 이쪽이죠? 맞나요? 자, 골뱅이 50만큼 270도.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90도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270도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다시 봅니다.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90도. 0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한번 그려보시죠. 한부연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입니다. 지금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그냥 수학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평행선. 나란한 두 개의 선을 평행선이라고 하는 거죠. 네. 어려운 거 없죠. 네, 수선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네요. 어떤 선에 수직으로 만나는 선, 이걸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수선의 방향으로 그리세요. 혹은 네,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합니다. 수직선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수선의 방향으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맞꼭지각이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교차하는 두 개의 선 중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각은 등각입니다. 그게 맞꼭지각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는 이거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과정에서 다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만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 서로 마주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름이 맞꼭지각이고, 아, 이게 각도가 똑같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동위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치가 같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같은 위치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평행선을 사선으로 2등분했을 때, 평행선을 사선으로 2등분했을 때 위치가 같은 각도란 뜻입니다. 이 동위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각입니다. 각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자, 엇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시면 똑같이 평행선을 2등분했는데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엇갈려 있는 각도도 등각입니다 라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보시죠. 자, 이 각도가 뭔가요? 이렇게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죠? 맞꼭지각이네요. 같은 각도네요. 맞습니까? 맞꼭지각은 등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각하고 이 각은 어떤가요? 동위각이죠. 등각이네요. 얘도 동위각이죠. 등각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개의 각도는 서로 등각입니다 라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등각이라는 얘기겠죠. 이게 이제 평행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서로 각도가 같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정삼각형이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이렇게 생겼죠. 그죠? 정삼각형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의 이 내각은 몇 도일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60도였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0도입니다. 우리는 0도부터 이렇게 각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사이각이 아니고 0도부터 원하는 각도를 빼셔야 돼요. 자, 몇 도입니까? 네, 여기 120도죠. 왜 120도죠? 수평선은 180도죠. 맞습니까? 네, 수평선 180도니까 이미 60도라는 각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80도에서 60도를 빼니 나머지가 120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여기가 0도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이만큼입니다. 몇 도일까요? 잘 보시죠. 여기 몇 도예요? 60도. 여기 몇 도예요? 60도요. 왜 60도예요? 엇각이요. 이렇게 엇각이죠. Z자 모양으로
엇갈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60도. 이번엔 360도에서 빼야 되겠네요. 그죠? 수평선이 아니니까 360도에서 120도를 빼니까 몇 도가 돼요? 240도가 되는군요. 맞나요? 네. 그런데 0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갈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거꾸로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120도. 이해되셨나요? 네. 자, 보시죠. 라인 골뱅이 50만큼 0도, 골뱅이 50만큼 120도, 골뱅이 50만큼 240도. 어떤가요? 정삼각형 됐나요? 다시 언두.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120도.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오각형입니다. 라인, 자, 골뱅이 50만큼 0도. 그 다음 골뱅이 50만큼 72도, 골뱅이 50만큼 144도, 골뱅이 50만큼 216도, 골뱅이 50만큼 288도. 자, 컨트롤 Z, 언두,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72도. 자, 그려지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구각형은 40도네요. 라인, 골뱅이 50만큼 0도, 50만큼 40도, 그 다음 50만큼 80도, 50만큼 120도, 50만큼 160도, 50만큼 200도, 50만큼 240도, 50만큼 280도. 나머지 클로즈. 어떤가요? 금방 그려졌나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계산을 엄청 빨리 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구각형은 40도라 그랬어요. 그 0도, 40도, 80도, 120도, 160도, 그 다음에 200도, 240도, 280도, 320도.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4의 배수 아닌가요? 처음 각도에 그 다음 각도를 계속 더하는 겁니다. 정다각형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답니다.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도가 계산하기 쉬우니까 40도에 40도를 더하니까 80이죠. 80도에 40을 더하니까 120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첫 번째 각에다가 두 번째 계속 더하는 겁니다. 각도를 계속 더하면 돼요. 60도, 120도, 180도, 240도, 300도. 육각형이죠. 네, 각도만 잘 기억하고 계속 더하기만 잘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세요. 제가 조금 아까 그랬죠. 어려운 건 최대시키고 나는 쉬운 것만 쓰겠다고. 자, 화면 하단에 보시면, 자, 하단에 보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보이시나요? 화면에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원에 이렇게 삼각형 표시, 각도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얘가 뭐라고 하냐면 폴라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극좌표 추적기라고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띄워놓은 거 있죠? 극좌표 추적기인데 그 아이콘 오른편에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면 각도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45도로 맞춰놨네요. 여러분들은 몇 도인가요?
너무 작은 각도로 쓰지는 마세요. 최소 30도,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90도로 놓으시면 돼요. 자, 지금 45도로 맞춰놨죠. 자, 이렇게 씁니다. 라인을 그릴 때요, 각도가 맞춰지면 이렇게 선이 추적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수평선을 그릴 때, 혹은 지금 45도 체크해 놨잖아요. 45도로 그릴 때 되게 편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숫자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각도를 맞춰 놓고 숫자를 쓰는 거죠. 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커서를 통과하는 50mm짜리 선이 그려집니다. 뭐가 빠진 거예요? 골뱅이하고 오른쪽이 크다 0이 빠져버린 거죠. 다시 볼까요? 저는 지금 45도로 맞춰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45도가 되면 이렇게 떠요. 툴팁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다가 선의 길이만 쓰는 거예요. 50, 그리고 엔터.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커서를 통과하는 선이란 뜻이죠. 50mm짜리 선을 그리세요. 다시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90도네요. 50, 다시 50, 50, 어떤가요? 팔각형 그려졌나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제가 그랬죠? 나중엔 쉬운 방법 쓸 거라고. 쉬운 방법입니다. 극좌표를 쓰지 않고 쓰는 가장 쉬운 방법. 그건 폴라 트래킹, 즉 각도 추적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해보시죠. 오각형 같은 경우는 72도죠. 근데 여기 보시면 72도가 있던가요? 여기에 72도가 있나요? 없죠. 그럼 내가 임의대로 각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옵션에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면 트래킹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바로 여기 에디셔널 앵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 버튼을 누르시면 각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뉴, 그 다음에 72도, 그리고 OK.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72도가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클릭해 주면 이렇게 72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인 각도 맞추고 50, 그 다음에 50, 50, 50, 나머지 클로즈. 그럼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나요? 네. 이게 폴라 트래킹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칠각형 빠졌죠? 여기 폴리곤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칠각형, 에지 방식. 자, 칠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명령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십각형, 에지 50mm. 그러면 그냥 그려지죠.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우린 명령어 모르죠. 제가 그랬죠? 명령어 몰라도 다 그릴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명령어 없이 그리고 있잖아요. 좀 힘들어서 그렇지. 딱 걷는 수준입니다. 그죠? 딱 걸음마 하고 있는 거고, 명령어를 알면 금방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이 과제물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과제물이 나와요. 한번 풀어보시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작업하냐면 이렇게 작업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명령어들이니까 잘 보세요.
자, X라인 0도 하나, 그 다음에 90도 하나, 옵셋 420, 옵셋 297, 트림, 좌표 쓴 거 있나요? 그냥 그렸죠. 그죠? 네, 이렇게 그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을 보면 누워 있다, 기었다, 걸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원을 그려볼까 합니다. 원 그리기요. 자, 원을 그릴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원에는 이렇게 두 가지 기호가 표시가 됩니다. 원은 이렇게 두 가지 기호가 표시가 돼요. 자, 얘는 그냥 R 50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반지름이란 뜻이에요. 반지름 50mm란 뜻입니다. 얘는 파이 50이라고 읽습니다. 얘는 지름 50mm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앞에 파이 기호가 붙어 있으면 이건 지름이구나. R자가 붙어 있으면 요건 반지름이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원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기호가 찍혀 있습니다. 숫자 앞에 R자가 붙어 있거나 파이가 붙어 있거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원을 그리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는데 중심점과 반지름, 중심점과 지름, 그 다음 2P, 3P, 그 다음 TTR, 그 다음에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두 점을 통과하는 원, 얘는 세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얘는 탄젠트, 탄젠트, 라디어스의 약자로 두 개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어딘지 모르지만 두 군데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R이란 얘기는 모른다는 뜻이죠. 그죠? R이란 얘기는 뭐 2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네. 이걸 TTR이라고 합니다. 탄젠트, 탄젠트, 라디어스. 탄젠트가 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접하다. 그러니까 탄젠트, 탄젠트, 접하고, 라디어스, 반지름 이란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라디어스는 반지름이란 뜻이에요. 원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서클을 보시면 명령어 쭉 그대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2포인트, 3포인트, 탄젠트, 탄젠트, 라디어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서클이라는 명령어 쓰셔도 돼요. 자, 서클. 우리는 이제 커맨드를 위주로 공부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클 그러면 스페이시파이 센터 포인트. 센터 포인트란 얘기는 원의 중심을 입력해 달라는 얘기죠.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또는 3P, 3포인트를 쓸까요? 2포인트를 쓸까요? 아니면 TTR, 여기 탄젠트, 탄젠트, 라디어스를 쓸까요? 근데 여기에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가 없습니다.
원의 중심을 먼저 꾹 클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페이시파이 라디우스 오브 서클 5와 다이아메타.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이죠. 그러니까 중심점 입력하면 반지름 넣어주세요. 아니면 지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반지름 50 엔터. 반지름 50인 원이 그려졌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서클. 역시 중심점 입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아메타. 지름이죠. 지름을 꼭 클릭합니다.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다이아메타 오브 서클. 원의 지름 값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 값을 입력해 줘야 되는 거죠. 50. 그리고 엔터. 당연히 원의 크기 차이가 나죠. 하나는 반지름이 50이고 하나는 지름이 50이죠. 네, 반지름이 50이란 얘기는 지름이 100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네. 어려운 거 있나요? 쉽죠? 그럼 조금만 어렵게 합시다. 조금만. 우리가 습관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도면에 지름으로 나와 있어도 그걸 반지름으로 바꿔서 입력하는 경향이 많아요. 지름 100이면 반지름이 50이죠? 네. 이렇게 지름으로 나와 있는 걸 반지름으로 환원해서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보죠. 조금만 꼬아보죠. 지름이 77입니다. 반지름 얼마죠? 계산이 안 돼요. 자, 보세요. 화면을. 서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77 나누기 2. 반지름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지름이 77이라 그랬죠? 지름이 77이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걸 반지름으로 바꿔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나누기 써버리는 겁니다. 지름 나누기 2 하면 반지름이잖아요.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도면에 지름으로 되어 있으면 지름으로, 반지름으로 되어 있으면 반지름으로 그냥 쓰세요. 굳이 지름을 반지름으로 바꿔서 쓰겠다고 하다가 에러 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나누기를 쓸 수 있어요. 더하기는 될까요? 안 돼요. 빼기요? 안 돼요. 곱하기요? 안 돼요. 뭐만 되는 거예요? 나누기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값을 입력할 때, 숫자를 입력할 때 나누기만 되는데 그것도 정수 나누기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조건이 하나 더 까다로워졌죠? 정수 나누기만 됩니다. 자, 다시 보시죠. 자,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이거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정의죠? 정수와 실수의 차이가 뭔가요? 네, 간단해요. 소수점이 있느냐 없느냐. 소수점이 없는 수는 정수, 소수점이 있는 수는 실수.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자, 다시 보죠. 77이 있고요. 77.0이 있고요. 77.5가 있습니다. 자, 77은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정수죠. 자, 77.5는요? 실수예요. 소수점 유무에 따라서 따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실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아직도 이건 기억을 해요. 오셔가지고 이제 소수점을 이렇게 딱 지금처럼 이렇게 큰 수는 아니지만 작은 수를 놓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얘는 정수일까 실수일까?
당연히 우린 정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 0은 없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수의 세계에서는 0도 숫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 체계는 십진수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1, 2, 3, 4, 5, 6, 7, 8, 9, 10 맞나요? 다시 봅니다. 0, 1, 2, 3, 4, 5, 6, 7, 8, 9 어느 게 맞는 거죠? 1부터 시작하는 게 맞은 건가요? 0부터 시작하는 게 맞나요? 0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10은 1과 0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숫자죠.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들어갑니다. 0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세계에서는 텍스트 그대로 읽습니다. 문자 그대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 0도 실수로 들어가 버립니다. 숫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0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수학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0은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쟤는 실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름이 77.5입니다. 이거 제가 고집이 세서 반지름으로 넣고 싶어요. 얼마일까요? 우리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단지 응용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얼마로 썼나요? 77.5인가요? 775인가요?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숫자를 곱하면 목은 같다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소수점 하나 없을 땐 10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에 10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초등학교 산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2포인트가 있고 3포인트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정의에 의하면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3포인트의 정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3개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 서클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원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이처럼 무수히 많이 생성됩니다. 그러나 점 3개를 통과하는 원은 이와 같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이게 3포인트예요. 점 3개를 입력하면 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3포인트를 이용해서 원을 하나 그려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분명히 2포인트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도대체 뭘까요? 똑같은 수학적인 정의에 의하면 이거예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지만 그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일 때, 지름의 양 끝점일 때는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2포인트의 정의입니다. 자, 화면을 그대로 보세요. 2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지름의 양 끝점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게 2포인트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선을 제가 이렇게 X자로 그렸습니다.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30인 원. 접하고 반지름이 30. 메뉴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아, 서클의 TTR 기능이구나 라고 금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서클, 그 다음에 TTR. 자, 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여기
커맨드 라인을 읽어보면 스페이시파이 포인트 온 오브젝트, 온이 위란 뜻이죠. 오브젝트 위의 점을 입력해 주세요. 첫 번째 접하는, 원의 첫 번째 접하는 오브젝트, 객체 위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자, 마우스로 쫓아갑니다. 뭔가 하나 나타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이렇게 커서를 떼니까 없어졌죠. 그런데 커서가 선 위로 올라가니까 뭔가 하나 나타났죠. 근데 저 아이콘이 오스냅 아이콘입니다. 이 선을 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이콘이 나타났을 때 이때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커맨드가 이렇게 바뀌어요. 포인트 온 오브젝트 포 세컨드 탄젠트, 두 번째 점이요. 그래서 두 번째 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아이콘 나타났죠? 이때 클릭합니다.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반지름을 넣어달라고 해요. 이때 반지름 30, 그리고 엔터.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위치는 캐드가 알아서 찾습니다. 나는 위치 못 찾아요. 그러나 그 위치는 캐드가 자동으로 찾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서클, TTR, 이번엔 왼쪽을 두 번 클릭해 봤습니다. 반지름 50. 왼쪽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어떤 때는 오른쪽에, 어떤 때는 왼쪽에.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접하고 50. 다시 서클 TTR 접하고 50. 어떤가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위치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서클의 TTR은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위치가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방향에서 원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또 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하죠. 라인을, 그 다음에 서클을. 접한다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죠. 선과 선에만 접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선과 원에도 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클, TTR, 오른쪽으로 두 번 클릭합니다. 반지름 50 엔터. 다시 서클, TTR, 왼쪽으로 두 번 클릭합니다. 왼쪽으로 만들어지죠?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지고, 접하다라는 개념이 원에도 접할 수 있고 선에도 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자, 서클 반지름 50, 다시 서클 반지름 50. 제가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사실 이 예제는 되게 안 좋은 예제입니다. 좋은 예제가 아니고 안 좋은 예제예요. 굳이 안 좋은 예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생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클, TTR. 제가 원하는 건 원이 이렇게 접하길 원해요. 클릭하고 반지름 200. 맞나요? 다시 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접하길 원합니다. 서클 TTR. 맞나요? 다시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하길 원해요. 서클 TTR. 맞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접하길 원해요. 서클 TTR. 어떤가요? 제가 원하는 대로 따박따박 만들어지나요? 간단합니다. 원을 4등분 하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클릭하는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반대쪽도 똑같이 4개의 경우수가 나와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왼쪽만 4개의 경우수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해보시죠. 자, 이번엔 탄젠트입니다. 이 탄젠트는 리본 메뉴에만 있어요. 딴 데 없고 리본 메뉴에만 있습니다. 커맨드는 없는 명령어입니다. 원래 서클 3P에 탄젠트라는 오스냅을 3번 적용해서 쓰는 건데 아직 우리가 오스냅을 못 배웠죠. 네. 그리고 오스냅을 적용해서 쓰는 게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아예 리본 메뉴에 이렇게 명령어처럼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실행하면 커맨드를 읽어보면 3포인트가 나온 다음에 탄젠트 오스냅이 들어갈 거예요. 3번 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접하고 두 번째 접하고 세 번째 접하고 원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첫 번째 접하고 두 번째 접하고 세 번째 접하고 다시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봅니다.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접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